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몇 개월 동안 끝냈던 성남시 재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브이로그로 짜봤습니다. 지원 사업은 4개월 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돈을 쓸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총 4번의 컨설팅과 교육들을 받는데 그동안의 일들을 짜서 제가 영상 하나로 만들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되게 예쁘죠? 판교 제2 테크노밸리예요. 컨설팅을 어떻게든 마쳤습니다. 컨설팅이 되게 숙연해져요. 컨설팅 받다 보면 제가 엄청 부족하다는 것도 느껴지고 어쩌다 여기에 붙어가지고 좀 더 유능하게 쓰여질 분들을 제가 시간을 잡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모든 게 충전이 안 돼 있었어요. 핸드폰도 안 돼 있고 스쿠터도 충전이 덜 돼 있고 노트북도 안 돼. 그냥 모든 게 안 되는 날이었거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은 좋았는데 그 아침부터 좀 힘든 일들을 겪고 있었어요. 물론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경솔했던 탓도 있고 스쿠터도 괜히 중고에다가 팔아봐야겠다 하고 열심히 깨끗이 닦았는데 괜히 또 타고 싶은 거예요. 전기로 충전해서 쓰는 스쿠터인데 바싹 출근하면서 탔던 그 스쿠터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타서 좋긴 좋아하는데 배터리가 충전이 잘 안 돼가지고 집에 갈 때 끌고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충전하는 이동수단의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좀 아까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에서 합격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도 뭔가 여러 개를 붙고 나니까 그 마음적으로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어차피 하나만 선택해야 되겠지만 제 사업이 남들한테 어필이 된다는 걸 한 단계 뛰어넘은 느낌입니다. 5월 되면서 뭔가 시간 낭비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머리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 뜻대로 뭐가 막 되는 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집중했던 것들이 조금씩 붙어줘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제 여기에 떨어지거나 그랬으면은 좀 심리적으로 힘들고 또 어떤 어디서 돈을 가져와서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자기 돈을 쓰고 뭐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은 그만큼 투자한 만큼 잘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그런 배짱이었고 가장 큰 요즘 고민은 빨리 차를 사고 싶은데 생각보다 차가 진짜 비싸더라고요. 제가 차에 관심을 갖게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무슨 차를 봐도 저게 뭔지도 모르고 차를 사야겠다는 생각도 사실 없었어요. 저한테 돈을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차를 사는 순간 돈을 못 모은다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유지비도 아깝고 이제 자동차도 너무 비싸고 그랬는데 제가 예산으로 정해놓은 금액보다 차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신차는 사실 꿈도 못 꾸겠고 이제 중고차를 구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또 예전에 교통사고 났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무 차는 못 하겠고 조금은 튼튼하고 큰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뭐 너무 비싸요. 정해놓은 예산이 있다 보니까 뭐 돈이 갑자기 생겨도 못 사겠어요. 그 예산 안에서 소비를 하고 싶지 그 이상으로는 못 쓰겠더라고요. 저는 아침부터 생고생을 해가지고 저 밥을 먹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내 표정 보이시죠? 저 너무 맛있고 감동한 표정입니다. 너무 배고파서 이제 이거 다음에는 삼각김밥을 때립니다. 삼각김밥은 명란마요인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편의점에서 파는데 이날 이후로 저는 삼각김밥 이것만 먹습니다. 안에 명란이 들어있는데 딱 전자레인지 20초 돌리면 안에도 이렇게 살짝 하얗게 익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익은 명란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제 집에 가는 길에는 스쿠터를 타고 신나게 가봅니다.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랑 이제 분당 그쪽에 탄천이 이어져 있어서 스쿠터 타기 너무 좋거든요. 근데 또 이때가 5월달이어서 날씨도 너무 좋고 기분도 너무 좋고 그랬습니다.
화면으로도 날씨가 느껴지죠? 이제 컨설팅이랑 멘토링 받을 때마다 조금씩 과제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열심히 과제를 하고 검사 받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면서도 계속 그 과제를 외웠어요. 여기가 제가 교육받는 테크노밸리 한 건물입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꼭 언젠가 이 말이 기억이 나시긴 할 거고요. 성장하는 스타트업한테 반드시 오는 게 HR입니다. 그래서 뭐 HR 정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는 나중에 Q&A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죠. 저는 노무사 시험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물어보십시오. 급여 체계부터 시작해서 우동청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 여기 올 때마다 좀 기가 죽어서 가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용어들도 되게 많고 컨설팅이나 교육을 받아도 제 레벨에는 좀 안 맞는 것들이 좀 있어요. 저랑은 조금 분야가 많이 다르고 강의를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제 차례까지는 안 왔습니다만 아무튼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은 강의 내용도 잘 이해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 보니까 알고 계시니까 질문을 하겠죠. 자 컨설팅하고 나는 여기는 포기해야겠다. 포기하고 내가 하던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PPT를 만드는 과정에 좀 에러 사항이 많았고 조금 포기를 할 뻔하다가 다행히 이제 옆에서 친구가 응원을 해줬습니다. 한번 해봐라. 그래도 포기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이게 또 신기하게 하고 나니까 되긴 하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제가 지원금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제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보완을 하고 PPT 발표를 할 때 어떤 자료를 더 넣어야 되고 어떤 구성을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컨설팅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그래서 오늘도 기운은 많이 빠졌지만 그만큼 또 마지막에 응원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또 이런 데서 교육을 듣고 있는 거 보면은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자꾸 배워가는 것 같고 스스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아요. 다만 내가 오르지 못할 나무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던 거를 계속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또 생기고요. 어찌됐건 뭐 지원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금액이 물론 중요하죠. 큰 사업일수록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게 큰 사업이 안 되더라도 지자체나 금액이 작은 사업에라도 신청을 하셔서 내가 모르고 있던 거에 대해서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으면은 그걸로만 해도 이득인 것 같습니다. 딴 데서는 잘 배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가 더 완성도가 높아지려면은 어떤 정보를 넣어야 되고 뭐 설문조사가 됐든 페르소나를 넣든 뭐 경쟁사 분석을 하던 이 과정을 겪으면 어떤 애라도 또 매년 나오는 새로운 지원 사업에 좀 더 합격할 기회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면 제가 그만큼 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양식도 좋아하고 일식도 좋아하고 정말 아우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올해는 좀 데이터를 확보해서 좀 더 뭐랄까 시뮬레이션 상태라서 이 10분이 어떤 분야로 좀 구성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해 할 것 같아서 네. 그게 이제 수치로 좀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혹시 이런 것도 어떠세요? 그 대부분 이제 셰프들이 정말 전문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혹시 학교 쪽에 네. 약간 이런 식품 그런 전공과 하는 교수님이나 이런 학생들 대상으로 공모전 같은 경우도 꽤 많이 하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밀키트에서 조금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좀 더 색깔 있게 하려면 이 신진 셰프 지금 대표님이 갖고 있는 영향과 그 네트워크가 제일 강점이 이 신진 셰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인입시킬 수 있는 마케팅 얘기를 이렇게 좀 풀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게 근데 지금은 어차피 이 장표에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뭐 아직은 계획 단계인 뭐 가치를 갖고 활용을 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 네. 그게 곧 내 네트워크니까. 그게 좀 간단. 성남시 재창업 지원 사업 이제 마지막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약 4개월, 5개월 정도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받고 이제 마지막 피칭 대회를 통해서 1, 2, 3등이 정해지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일단은 오늘 참가만 해도 이제 어느 정도의 지원금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부담을 조금 내려놓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발표하려니까 좀 떨리네요. 어쨌든 이걸 또 막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발표 시간이 15분이에요. 예전에 다른 것들은 거의 이제 7분 뭐 이런 식인데 오늘은 발표를 15분 하고 질의응답 시간이 5분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되게 긴 발표이기 때문에 그 PPT 장마다 다 이제 그냥 키워드로서 승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발표가 1시부터인데 지금 11시 26분이거든요. 좀 있으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가서 발표할 때 사람들의 눈이 좀 무서울 것 같아서 이런 사진을 좀 띄워놓고 발표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발표 하나에 한 12분 정도, 13분 정도 걸리는데 그 말하는 게 여전히 숨이 막히고 힘들어요. 그래서 갈 때까지 몇 번 연습을 더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선택한 이 사람들이 절 쳐다보고 있는 이 약간은 소름 끼치는 사진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발표할 때 심사위원들 분들도 절대 뭐 웃어주거나 좋은 표정은 아니거든요. 이분들의 인상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심사위원들보다. 오늘 아무튼 제 바람은 1등으로 발표를 하는 건데 그 추첨을 제가 1등으로 뽑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추첨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어서 아무튼 이런 무서운 사진을 옆에 두고 발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한 미식 경험을 하는 가치 소비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셰프들에게는 그 밀키트를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배송과 재고 관리를 해줄 수 있고 마케팅을 도와주면서 셰프들의 사업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셰프 테이블은 셰프들이 만든 밀키트를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중간 단계에서 20%의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소비자들은 창의적인 밀키트를 이용해서 미식 경험을 하면서 밀키트뿐만 아니라 그 셰프에게 새로운 요리 컨텐츠들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리 컨텐츠라고 하면 쿠킹 클래스나 뭐 팝업 식당, 쿠킹 클래스, 케이터링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함으로써 셰프는 또 밀키트 수익 외에도 부가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셰프 테이블의 셰프 테이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다들 밀키트 많이 드시죠? 코로나를 기점으로 밀키트 시장이 굉장히 커졌고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드시게 되는 밀키트는 종류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맛이 거의 비등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밀키트 제품들이 OEM 공장을 통해서 제작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요즘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밀키트를 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공급자인 셰프의 입장에서 셰프들은 자신들이 레스토랑에서 개발한 메뉴들을 사업화해서 온라인에서도 판매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메뉴의 사업화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데요. 저도 10년 동안 레스토랑에 근무하면서 제가 개발했던 메뉴들을 상품화하고자 했지만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배송이나 재고 관리의 문제 때문에 제가 많이 포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소비자와 공급자 두 입장을 경험한 저는 두 니즈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은 셰프 테이블이라는 플랫폼입니다. 소비자에게 셰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요리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서 소비자는 집에서 특별한 미식 경험을 하고 가치 소비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셰프에게는 밀키트를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배송과 재고 관리, 마케팅을 도와줌으로써 사업화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셰프 테이블은 셰프들이 만든 밀키트를 소비자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는 셰프 테이블을 통해 셰프들이 만든 새롭고 창의적인 음식을 집에서도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 또한 쿠킹 클래스나 케이터링 등을 셰프에게 직접적으로 요청을 해서 콘텐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셰프들은 그 밀키트를 판매한 수익 외에도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셰프 테이블은 중개 수수료 외에도 자사 밀키트 판매와 브랜딩 및 마케팅을 한 광고료로 수익을 내는 구조고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월에 매출이 1,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 목표 매출은 저희가 1억 3천만 원 정도로 잡았고요. 지속적인 소비자들의 유입과 매출이 계속 늘어난다고 했을 때 5년 뒤에는 8.4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밀키트 시장은 굉장히 커져서 이제 7천억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저희 셰프 테이블의 수익 시장은 15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타겟층을 상위 소득의 20%인 30대 여성으로 잡았는데요. 이들 중에서도 프리미엄 음식을 좋아하고
그리고 미식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잠재 고객 수를 약 12만 명으로 추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재창업 지원 사업에서 컨설팅을 받으면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타겟 설정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연락처와 지인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의 대표 페르소나를 뽑을 수가 있었고요. 그 페르소나의 공통점을 봤을 때 고소득층의 3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맥키트 플랫폼의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에 없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비스를 채워나가기 시작했고 결론적으로 다른 타 업체들에 비해서 편리성이나 다양성, 품질, 가성비 등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셰프 테이블의 차별성은 아무래도 셰프가 직접 만들었다는 점이고요. 셰프의 프로필과 출처를 확인할 수 있어서 구매하기 전에 안심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셰프들에게 다양한 요리 컨텐츠를 요청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셰프 테이블은 셰프들의 공급자인 셰프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10명의 셰프를 모집한 상태입니다. 추후 시스템이 안정되고 이 셰프들에게 성과가 나타나고 셰프들이 만족을 했을 때 2차 모집으로는 네트워크 연결로 자연스럽게 셰프들이 모집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경연대회나 공모전을 통해서 더 다양한 셰프들을 모집하고 그 이후에는 한국조리협회나 요리 관련 박람회 등을 통해서 더 전문성 있는 셰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셰프 테이블은 아무래도 그 셰프의 역량과 메뉴의 다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에 있는 로고들은 제가 10년 동안 근무한 레스토랑의 일부인데요. 대부분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된 레스토랑입니다. 이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하루 14시간 이상 근무할 정도로 재능과 열정이 뛰어나신 분들인데요. 그래서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를 일부러 활용해서 사람들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10분이서 지금 메뉴들을 지금 개발을 하는 중이고요. 앞에 보이는 패키지 디자인에는 QR코드가 2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소비자들이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영상 레시피를 만들어서 영상 레시피로 연결되는 QR코드이며 위에 있는 QR코드는 이 밀키트를 만든 셰프의 정보와 재료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현재 보이는 패키지는 사실 제가 디자인한 거라서 조금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현재 다른 외주업체에 디자인을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사회 컨설팅을 받으면서 저도 이 사업은 좀 생산량이 좀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의 상가를 추가로 계약한 상황이고요. 대조시설은 최대 300개의 제품이 생산이 가능하며 판매와 홍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서비스를 정식으로 오픈하기 전에 아이템의 가능성 검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2번의 마켓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마켓 테스트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제품 3가지를 소비자에게 임시로 판매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좀 제품을 보완을 했었고요. 2차 테스트로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해보고 경기도에서 포항까지 배송도 해보며 신선도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구매율이 감사하게도 70%가 나와서 이 아이템의 가능성을 검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산이 안정적으로 진행된다면 추후에 고객이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고 예상 이미지를 만들어봤습니다. 사업 초반에는 타사몰과 자사몰을 이용해서 온라인 판매를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쯤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하나 계약해서 소비자들이 지나가다가 간편하게 먹을 수 있거나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형태의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3등부터 얘기, 3등, 2등 이렇게 있죠. 3등부터 얘기를 하니까 3등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수상입니다. 우수상은 감사합니다. 기대 좀 있습니다. 네, 힘차게 좀 해주죠. 네. 네, 리틀모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버디랩스. 비록 저는 순위권 안에 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결과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후련한 마음으로 이제 다음 지원 사업에 매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정말 요리 콘텐츠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만의 주방이 곧 생길 예정이고 이제 여러 카메라 장비들도 이제 갖췄으니까 열심히 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